안녕하세요. 보름달 향기 채널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주인공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아이들이 꿍꿍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쾅하고 커다랗게 들리는 문 닫는 소리, 쿵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물건 떨어지는 소리, 자정 이후에도 들리는 쿵쾅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부모들의 상식적이지 않는 대응에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애가 좀 뛰면 어때요? 예민하시네. 아이들 안 키워보셨어요? 너무 기가 막혀 말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전혀 배려와 미안함과는 거리가 먼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참았습니다. 이웃 간의 예의, 인간의 양심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했고 그들의 소리는 점점 저의 삶을 파괴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시내 외곽 숲속에 위치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로 바른 벽지, 반짝이는 마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문. 창문 사이로 살랑살랑 들어와 귓가를 간지럽히는 바람. 코끝으로 느껴지는 숲속의 나무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집이 지옥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위층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첫날 밤 천장에서 쿵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사 정리 중이겠지. 그날은 이해했습니다. 둘째 날 밤도 쿵쿵쿵. 셋째 날 밤엔 의자 끄는 소리.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모양이지. 며칠만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그렇게 별일 없이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몇 달이 되었고 그 참음은 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소리가 난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밤 11시쯤 되면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새벽 2, 3시에도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저는 점점 병적으로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소리가 날까?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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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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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무엇인가 크게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저의 신경을 하나하나 베어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점점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온몸이 긴장감에 경직되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넘어 아침이 밝아오도록 점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다음날 큰 마음을 먹고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분 옆에는 어린 남자 아이들 3명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 11시쯤에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조금 조심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내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게 뭐 어때서요? 아이들 키워봤으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지. 좀 유별나시네요. 그 말과 그 비웃는 듯한 웃음과 표정에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나 조심하겠다는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분노만이 더 가중되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안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시끄럽다고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층간소음이 그렇게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셔야죠.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저리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무언가를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말문도 막혀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 살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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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쾅. 그리고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제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 소리 때문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쉽게 말했지만 그 소리와 소음은 제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침입자였고 정신적인 폭력이었습니다. TV를 켜도 들렸고 샤워기 물소리 뒤에서도 들리는 듯 했고 잠깐 조용한 것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조성하며 더 민감하게 온 마음과 몸이 지쳐갔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더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경비실에 말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제발 조심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네요. 층간소음은 개인 문제라서요. 서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 이미 2년을 참았습니다. 이해를 강요받으며 매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며 층간소음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심해달라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로는 사모님이 많이 예민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도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너무 유난을 떠는 것인가?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가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 이 세상엔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요즘도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좀 덜 뛰죠? 라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생각나지 않아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술 더 떠서 아무래도 윗집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아랫집이 이사 가셔야죠. 라는 그녀의 말은 순간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꽉 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문제야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고 제 고통을 알면서도 즐기는 듯한 웃음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윗집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는 느낌이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무관심하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 저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땐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지친 나머지 병원을 갔습니다. 불면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며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왔습니다. 위층 소음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요즘 많아요. 하지만 해결은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분노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눈물도 말라 있었고 대신 마음 한쪽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울릴 때마다 벽에 손을 얹고 그 소리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다다다 뛰어가는 발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11시쯤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쾅하고 문 닫는 소리, 한 번씩 고함치는 소리.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미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소하지 않겠다고 경비실도 관리실도 이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속으로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웃음을 다시 돌려줄 날이 올 테니까. 그때가 오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냉정한 방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억해. 너희의 웃음은 곧 너희의 울음이 될 거야. 어느 날 반갑게도 그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 밤 제 집은 세상에서 제일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3년 만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다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냉장고의 작은 진동, 커피를 커피잔에 따르는 소리. 그 전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들의 발소리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떠났지만 제 마음엔 아직 그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귀 속에서 쿵, 쿵, 쿵 그 기억이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갔지만 가끔씩은 환청에 시달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는다. 라고 하지만 잊는 건 상처가 아니라 무뎌진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한없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이 오던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했어요. 새 아파트예요. 아이들도 보고 집도 구경하시게 오세요. 오랜만에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봄 코트를 꺼내 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새 아파트라 조용하겠지? 아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제 얼굴을 비춰주었고 행복한 기분으로 아파트를 걸어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집 옆동에서 그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점점 다가가자 제 심정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였습니다. 과거 내 위층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서도 뵙네요. 반갑네요.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세상 좁네요.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그녀의 웃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 웃음이 내 평생의 악몽이었다는 걸. 그녀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자 저도 태연히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몇 층, 몇 호에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제 심장이 더 두근두근 떨려왔습니다. 그 후 옆동에 살고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고 이번엔 내가 그들의 윗집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그녀가 살고 있는 위층이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곳에 꼭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더디 흘러가고 초조하게 기다린 시간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위층이 매매로 나왔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달렸던 층간소음의 고통을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 한편으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엘리베이터에 짐을 싣는데 옆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기로 이사 오시나 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주들이 근처에 살아서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세상 참 좁네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지. 좁아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이삿짐을 정리하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저는 흥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사 후 처음 일주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느긋하게 방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믿을 때쯤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슬리퍼를 질질 끌기도 하고 새벽 3시쯤에 의자를 살짝 끌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릴 만큼만. 그들이 그때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섬세했다는 겁니다. 며칠 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요. 경비실 직원이 난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게 복수의 맛이구나. 저는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사과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놀자. 손주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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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아이들이 걷고 뛰어가는 소리가 한없이 맑고 밝게 느껴졌고, 그 소리가 내겐 복수의 선율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했고, 밤 11시쯤에 가끔 문도 한 번씩 쾅하고 소리내어 닫아보기도 하고, 발소리가 나게 체중을 실어서 쿵쿵 걷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럴수록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지만 모르겠다고 한다든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여러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녀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참 활발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뛰면 주의도 주시고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도 깔아야 하는데 참 너무하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참 활발해요. 할머니 집이니 마음껏 놀으라고 했어요. 애가 좀 뛰면 어때요? 다 그렇게 크잖아요.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말은 내 가슴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 말 기억났겠지. 그때 그녀가 내게 했던 바로 그 말. 며칠 뒤 그 여자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좀 조심시켜주세요. 밑에 집에 사는 우리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밤 11시쯤 되면 문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발소리도 너무 크게 들립니다. 새벽 2, 3시에도 발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발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을 이루실 수 없으시다고요? 저는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3년이 넘도록 댁의 아이들 발소리와 한밤중에 쾅하고 문 닫는 소리, 쿵쿵거리며 걷는 발자국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큰 소리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잠을 설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가 간곡히 두 분에게 부탁드려도 아이들 키우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정 힘들면 저보고 아파트에 살지 말고 단독주택 살으라고 하면서 이사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늘 상대를 무시하는 눈빛, 비웃음 섞인 말투.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겠지.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서로 배려합시다. 그 글씨 아래에 그녀의 손글씨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에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문 닫을 때 조심해서 닫고 걸을 때도 살살 걸어 다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생활하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쪽지를 그 위에 붙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서로 이해해야죠. 그들 가족은 얼마 후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나르는 트럭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손주들이 제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집이 비어 있으니 세상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 소리가 얼마나 영혼을 갉아먹는지. 다른 곳에 가서는 나에게 했던 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아래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예전에 뉴스에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주택 특성상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게요. 보름달 향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